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한 나라가 대놓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제20이면 충분하다. 한국 공군은 사흘이면 사라진다. 숫자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언론은 그 말을 진실처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하늘 아래 이미 모든 답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폭우 속에서도 이륙하던 조종사들, 새벽빛 속에서 잠든 기체를 깨우던 정비사들, 그리고 눈빛 하나로 하늘을 지휘하던 젊은 장교들. 그날 서울 상공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레이더가 꺼져도, 통신이 끊겨도 그 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하늘은 이미 준비된 하늘이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날 무엇이 세상을 침묵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군사교과서의 첫 장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하늘의 전설이 펼쳐집니다. 200대.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발표였죠. J-20 200대면 한국 공군 72시간 전멸.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전투기를 분석했지만 이런 노골적인 협박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뭔가 틀렸어. 제 직감이 고함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서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리처드 헌터입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에서 30년간 항공전력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나토 브리핑에 12번, UN 안보리 자문에 8번 참석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틀린 적이 없었어요. 2019년 중동 공습 예측, 2022년 동유럽 방공망 분석, 모두 정확했죠. 그런 제가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의 J-20 200대 발표. 숫자는 완벽했는데 직감은 아니라고 소리쳤거든요. 2024년 11월 3일 밤 11시였습니다. 런던 제 연구실은 고요했죠. 모니터만이 차가운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긴급 속보를 띄웠어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J-20 스텔스 전투기 200대라면 한국 방공망은 72시간 내 무력화 가능합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보통 도발이 아니야. 중국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모호하게, 암시적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200대, 72시간, 이건 계산서였습니다. 전쟁 견적서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J-20의 스펙을 다시 확인했죠. 스텔스 기능, 장거리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 PL-15. 숫자상으론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을 합쳐도 200대를 상대하긴 버거워 보였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72시간 내 한국 방공망 붕괴 확률 78%. 맞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중국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왜 손에서 땀이 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어두웠죠.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옥스퍼드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왕립국방연구소에 들어갔을 때요. 지도교수가 그랬습니다. 리처드, 전쟁은 숫자가 아니야. 사람이지. 저는 그때 코웃음 쳤어요. 교수님은 낭만주의자시네요. 그리고 30년간 저는 숫자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 뭔가가 소리쳤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이상했죠. 데이터는 완벽했는데 직감은 정반대를 외쳤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나토 브리핑 자료가 있었어요.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군 비정상적 훈련 패턴 감지. 당시엔 무시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 달랐어요. 훈련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실전 모사 훈련, 야간 작전, 전자전 대응. 보통 국가의 3배였죠. 왜 이렇게 훈련합니까? 그때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앱을 켰죠. 런던에서 서울까지 직항 11시간. 내일 새벽편.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예약 완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쳤나, 리처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중국의 발표 이후 세계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군사포럼은 폭발했고 증시는 흔들렸죠. 전문가들이 나와 떠들어댔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숫자가 말해준다. J-20 200대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가방을 쌌습니다. 노트북, 측정 장비, 카메라. 그리고 30년 경력이 만든 의심 하나를 챙겼죠. 새벽 4시 저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추가 보도를 내보냈더군요. 한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숫자? 과연 그럴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멀어졌죠. 11시간 뒤 저는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그곳에서 뭘 발견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200대 발표 뒤엔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 말이죠. 제 눈이 감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숫자가 아닌 직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서울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11시간 비행 내내 잠을 못 잤죠. J-20 200대 72시간 전멸 시나리오. 이 퍼즐이 맞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용산 국방부로 가주세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 도시가 정말 72시간 안에 무너질까요?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웃고 카페는 붐볐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없었죠. 1시간 뒤 국방부 청사 지하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쏟아졌어요.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너 명의 한국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헌터 박사님.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악수를 청했죠. 김태준 중령입니다. 그의 눈엔 피곤함이 있었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죠. 스크린엔 J-20 모델이 떠 있었습니다. 성능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최고속도 마하 2.0, 작전 반경 2000km, 스텔스 레이더 단면적 0.05제곱미터. 중국 주장을 검토하셨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 방공망 붕괴 확률 78%였습니다. 김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사님, 그 시뮬레이션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뭡니까? 운용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공군 작전 교리가 나타났어요. 감시, 식별, 교란, 유인, 격추. 5단계 루프였죠. 우리는 스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리로 싸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스펙만 봤어요. 엔진 출력, 레이더 성능, 미사일 사거리. 그런데 운용? 교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공군 훈련 장면이었죠. F-15K 편대가 이륙했어요. 한 대가 전방에서 유인하고 다른 대가 측면에서 교란했습니다. 후방에서 격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죠. 실전 모사 훈련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적기가 스텔스라고 가정하죠. 유인하고 전자전으로 교란합니다. 레이더 신호 잡히는 순간 격추합니다. J-20를 염두에 둔 겁니까? 김중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둡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야간 작전, 전자전 대응, 다대다 교전. 모든 시나리오가 실전처럼 진행됐어요. 이 훈련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주 5회입니다. 2년째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 5회. 보통 국가는 월 2회였어요. 이건 비정상적이었죠. 김중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숫자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로 이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제가 놓친 게 뭡니까? 스펙이 아니라 운용, 숫자가 아니라 교리. 스크린에 모의 공중전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J-20 시뮬레이터 대 한국공군. 첫 교전 5분 만에 한국이 우위를 점했어요. 유인 마이너스 교란 마이너스 격추 루프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미 300회 실험했습니다. 김중령이 대답했어요. 성공률은 82%입니다. 82%. 제 시뮬레이션은 78% 붕괴였는데 한국은 82% 승리였습니다. 정반대였죠. 정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전율 말입니다. 출격 후 재정비 시간이요. 옆에 대령이 나섰어요. 평균 45분입니다. 45분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토 기준이 90분이었거든요. 표준화입니다. 대령이 대답했죠. 모든 절차가 매뉴얼화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군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박사님.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숫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믿죠. 첫날이 아니라 셋째 날에 강한 군대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물량은 홍수고 한국은 제방이다. 제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오며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실제 훈련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꼭 보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수원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중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교리와 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F-15K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박민수 소령입니다. 30대 중반 조종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비행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2800시간입니다. 그중 실전 모사 훈련은요? 1200시간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고강도 훈련이었다는 겁니까? 보통은 20%였는데요. 매일 전쟁을 연습하니까요.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브리핑룸 화이트보드엔 오늘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적 스텔스기 4대 침투, 아군 2개 편대 대응, 전자전 교란 포함. 조종사들이 시나리오를 점검했어요. 누가 유인하고 누가 교란하고 누가 격추하는지. 그런데 지휘관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이 스스로 판단했죠. 현장 판단을 허용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전투는 변수투성이니까요. 김중령이 답했습니다.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F-15K 4대가 이륙 대기 중이었어요.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낮고 강렬한 소리가 제 가슴까지 울렸죠. 한 대씩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치솟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고도, 속도, 연료, 무장 상태. 무전이 터졌습니다. 레드 1, 표적 12시 방향. 레드 2, 유인 개시. 블루 편대, 전자전 준비. 짧고 명확했죠. 레드 편대가 전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적기를 유인하는 거였어요. 동시에 블루 편대가 측면으로 이동했죠. 교란 시작. 화면에 신호 교란 표시가 떴습니다. 그 순간 레드 편대가 급선회했어요. 라군. 발사. 박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에 격추 표시가 떴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 30초. 제 시뮬레이션에선 15분이 걸렸는데요. 빠르네요. 300번 넘게 연습했으니까요. 김중령이 답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전. 매번 패턴이 달랐어요. 상황에 따라 전술이 바뀌었죠. 그런데 혼란이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호흡이 맞습니까? 2년째 같은 편대입니다. 서로를 믿죠. 신뢰.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간 저는 기술만 봤어요. 여기선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1시간 뒤 훈련이 끝났습니다. 조종사들이 땀에 젖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떠셨습니까? 박소령이 물었죠.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요. 체화.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착륙 후 35분. 벌써 재무장이 끝나가고 있었죠. 45분이면 다시 뜰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나토 기준 절반이었습니다. 한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표준화입니다. 모든 위치가 정해져 있죠.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엔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수천 번 반복한 흔적이었죠. 김중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군요. 맞습니다. J-22 200대여도 조종사가 준비 안 됐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무기는 기체가 아니라 규율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활주로 위로 붉은 빛이 퍼졌죠. 내일은 KF-21을 보시겠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30년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렸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200대 발표가 자신만만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숫자만 봤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준비로 이긴다는 걸요. 한국은 2년 동안 매일 전쟁을 연습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눈 감고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정비사들은 45분 만에 기체를 재무장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이 맑았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요. J-20 200대가 뭡니까? 한국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천항공우주산업본사에 도착했습니다. KF-21이 있는 곳이었죠. 김중령과 함께였어요. 오늘은 시험 비행을 보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활주로에 기체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실루엣이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날렵한 기체, 스텔스 설계의 곡선.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단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0.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옆 엔지니어가 답했죠. J-20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국산 엔진은요?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개발 지연 소문을 들었거든요. 엔지니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산도 개발 중이죠.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속도보다 완성도. 이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험 비행 시작합니다. 무전이 울렸습니다. KF-21의 엔진이 점화됐어요. 낮은 울림이 공기를 흔들었죠. 기체가 가속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게, 우아하게. 저건 예술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김중령이 답했습니다. 기체가 상승했습니다. 급선회, 급강하, 배럴롤. 모든 기동이 매끄러웠어요. 기동성이 놀랍네요. F-35와 비교하면요. 더 빠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F-35는 스텔스에 집중했죠. KF-21은 스텔스와 기동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 예상이 아니었거든요.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엔 개발 과정이 전시돼 있었어요. 2015년 시작, 2022년 첫 비행,
2024년 양산 준비. 10년 가까운 시간이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솔직히 궁금했어요. 중국은 J-20을 훨씬 빨리 만들었거든요.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님,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테스트를 8,000번 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풍동 실험, 레이더 테스트, 구조 강도 시험. 모든 걸 검증했죠. 조종사 목숨이 걸렸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저는 빠른 개발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성도가 먼저였어요. 중국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KF-21은 F-35 복제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제요? 네. 복제였으면 더 빨리 만들었겠죠. 김중령도 웃었어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복제하지 않았어요. 창조했죠. 자신들의 방식으로요. 오후에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KF-21대 J-20 가상 교전 데이터를 봤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예측 모델과 3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300회 이상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결과는 일관적이죠.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이 유리했어요. 명확하게요. 왜 그럴까요? 스펙은 비슷했는데요. 운용 방식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KF-21은 단독으로 싸우지 않아요.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지상 레이더와 연결되죠.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한국은 개별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죠. 중국은 200대를 믿습니다. 우리는 연결을 믿어요. 한 대가 10대의 눈이 되고 10대가 한 대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었어요. 제 모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KF-21이 경납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30년간 제가 본 건 기체였어요. 엔진, 레이더, 미사일. 그런데 한국이 만든 건 달랐습니다. 믿음이었죠. 기술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시스템에 대한 믿음. 내일은 뭘 보시겠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훈련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더 깊이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가 72시간 안에 무너진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J-20의 200대는 위협이 아니다. 한국의 준비가 답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이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매일 놀라고 있었죠. 새벽 3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지금 기지로 오실 수 있습니까? 김중령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악천후 야간 훈련입니다. 30분 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이런 날씨에 훈련을요? 전쟁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김중령이 답했습니다. 무전이 터졌습니다. 레드 편대, 이륙 준비 완료. 기상 확인. 시야 제로, 측풍 초속 15m. 이륙 허가. 시야 제로라고요? 엔진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기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륙 성공.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고도 9,000m 도달. 훈련 시작합니다. 그때 화면이 깜빡였어요. 통신장애 발생. 낙뢰 때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통신이 끊겼다고요?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통신은 복구되지 않았어요. 백업 주파수로 전환합니다. 관제사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레드 1, 응답하라.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무전이 터졌어요. 레드 편대 정상. 편대 정렬 유지 중. 어떻게 가능합니까? 통신이 끊겼는데요. 훈련했으니까요. 통신 두절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죠. 조종사들은 절차를 압니다. 절차. 한국 공군은 최악의 상황까지 절차로 만들어놨어요. 7분간의 통신 두절. 조종사들은 혼자였습니다. 레이더도 지시도 없이요. 그런데 편대는 무너지지 않았죠.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레드 편대 복귀합니다. 기체들이 빗속을 뚫고 하강했어요. 착륙등이 켜졌습니다. 한 대씩 완벽하게 착륙했어요. 모두 무사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괜찮습니까? 박소령이 헬멧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훈련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훈련한 대로. 그게 답이었습니다.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정비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기체를 닦아내고 점검했죠.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잠도 안 잤을 겁니다. 그런데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극한 훈련을 합니까? 전쟁은 극한이니까요. 편한 날씨에만 싸울 순 없죠. 맞았습니다. 전쟁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개기 시작했죠. 어떠셨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연습합니다.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 공군은 최악을 가정했어요. 통신 두절, 악천 후 레이더 무력화. 모든 시나리오를 훈련했죠. J-22 200대와도 날씨는 공평합니다. 비는 양쪽 다 내리죠. 차이는 준비입니다. 오후에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통신 두절 7분, 편대 정렬 유지율 100%.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월 2회 실시합니다. 2년째죠. 월 2회, 2년이면 48번입니다. 이들은 최악을 48번 연습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위기 속에서 훈련한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몇 시간 전 폭우가 거짓말 같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J-20 200대를 믿었죠. 숫자를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절차를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준비를 믿었죠. 폭우 속에서도 날 수 있는 조종사들. 통신이 끊겨도 편대를 유지하는 팀워크. 45분 만에 기체를 재무장하는 정비사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최악을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요. 72시간 전멸 시나리오요? 한국은 72시간이 아니라 72일을 버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어요. 한국의 준비를 받고 훈련을 받고 사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통할까요?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실전 시뮬레이션입니다. J-20 대응 시나리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합동작전 시뮬레이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5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었죠. 오늘은 실전 수준 시뮬레이션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J-20 200대 침투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하죠.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한반도 전체 지도가 떠 있었죠. 파란 점이 한국 공군, 붉은 점이 적기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책임자가 선언했습니다. 붉은 점 200개가 서해상으로 진입했습니다. J-20 편대였죠. 스텔스 모드 접근 시나리오였어요. 조기 경보기 탐지. 거리 300km, 200개 표적 확인. 파란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지 않았어요. 레드 편대,
북쪽 우회. 블루 편대, 남쪽 우회. 우회요? 왜 정면 대응을 안 합니까? 정면 충돌은 손실이 큽니다. 우리는 측면에서 치죠.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편대가 양쪽에서 포위하듯 이동했어요. 동시에 전자전기가 출격했죠. 전자전개 시 붉은 점들이 흔들렸습니다. 레이더 교란이 시작됐어요. J-20의 스텔스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죠. 표적 낙온. 미사일 발사. 파란 점들이 일제히 발사했습니다. 붉은 점 몇 개가 사라졌어요. 적기 12대 격추. 접촉 후 8분. 벌써 12대요? 붉은 점들이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공으로 침투하려는 거였죠. 2차 방어선 가동. 지상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전환됐어요. 다층 방어망이었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또 몇 대가 사라졌어요. 누적 격추 27대. 20분 경과. 200대 중 27대 격추. 하지만 173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3차 공격 준비. 새로운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2차 출격 편대였어요. 정비를 마치고 재출격한 기체들이었죠. 45분 만에 재출격이요? 네, 훈련한 대로입니다. 2차 편대가 유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편대가 정면 돌진, 적기가 집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측면 편대가 공격했죠. 적기 추가 격추 19대. 누적 46대. 30분 만에 46대가 사라졌습니다. 통신 교란 발생. 저적도 전자전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일부 연결이 끊어졌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파란 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통신 없이도 계속 움직였죠. 백업 통신망 가동. 3분 뒤 연결 복구됐습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1시간 경과. 누적 격추 89대.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200대 중 89대. 절반 가까이 격추됐어요. 아군 손실 12대. 12대 대 89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리입니다. 정면 대응 안 하고 측면에서 치고 다층 방어하고 빠르게 재출격하죠. 2시간 경과. 붉은 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적기 잔여 23대. 퇴각 중. 200대가 23대로 줄었습니다. 한국 손실은 19대였어요. 시뮬레이션 종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시뮬레이션에선 한국이 72시간 안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2시간 만에 J-20 200대가 격퇴됐습니다. 중국은 200대를 믿었죠. 우리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운용이 이긴 겁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30년간 제가 틀렸어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고 교리였고 사람이었죠. 이 시뮬레이션 몇 번 했습니까? 312번입니다. 2년간요. 312번. 이들은 312번 전쟁을 연습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중국의 72시간 전멸 시나리오요? 한국은 2시간 만에 역전시켰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숫자는 공포를 만들지만 준비는 승리를 만든다. 김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믿으십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믿습니다. 내일은 실제 훈련장에 다시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보고서를 써야겠어요. 김중령은 웃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쓰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한국은 준비됐다고요. J-20 200대가 아니라 2000대가 와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숫자를 이기는 법.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그 사이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국제 합동훈련 스카이 스피어가 발표됐어요. 한국, 미국, 일본이 참가했죠. 그리고 중국 관측단도 초청됐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대입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훈련 당일 저는 관측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각국 분석가들이 있었어요. 중국 관측단도 보였죠. 그들의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했습니다. 적 스텔스기 다수 침투, 아군 요격. F-35 시뮬레이터가 적기 역할을 했어요. J-20보다 더 강력한 기체였죠. 한국 KF-21편대가 이륙했습니다. 4대였어요. 적기는 12대였죠. 3배 차이였습니다. 중국 관측단이 웃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군. 누군가 중국어로 속삭였어요. 통역사가 제게 전달했죠.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KF-21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회했죠. 동시에 조기경보기가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링크였어요. 표적 포착. 무전이 들렸습니다. 한 편대가 유인했습니다. 적기가 따라왔어요. 바로 그 순간 다른 편대가 측면에서 나타났죠. 라곤. 발사. 첫 적기가 격추됐습니다. 접촉 후 5분이었어요. 중국 관측단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KF-21이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유인, 교란, 격추. 완벽한 루프였죠. 10분 후 적기 12대 중 9대가 격추됐습니다. 한국 손실은 0대였어요. 관측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죠. 훈련 종료. 방송이 울렸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분석가들이 일어섰어요. 일본 관측단도 놀란 표정이었죠. 중국 관측단은 침묵했습니다. 훈련 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한국 공군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싸우죠. 조기경보, 데이터 링크, 다층 방어.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미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이 교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배운 게 아닙니다. 한국 참모가 답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요. 나토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참모가 답했죠. 중국 관측단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침묵이 가장 정확한 인정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김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보고서는 다 쓰셨습니까? 거의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대한민국 공군 전술의 새로운 기준. 제가 말했어요. 김중령이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이 보도했어요. 한국 국제훈련에서 압도적 승리. BBC도 따라왔죠. 아시아 전술 교리의 기준이 바뀌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연구소였어요. 헌터 박사, 보고서 언제 보내십니까? 곧 보내겠습니다. 저는 답했죠. 내용이 궁금합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깁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200대 협박이 무색해졌습니다. 세계가 봤으니까요. 한국이 준비됐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왕립국방연구소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나토 대표들, UN 자문위원들, 각국 분석가들이 모였죠. 헌터 박사 발표해 주시죠. 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떴어요. 대한민국 공군 전술의 새로운 기준. 신사숙녀 여러분.
한 달 전 저는 중국의 발표를 듣고 서울로 갔습니다. J-20 200대면 한국이 72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주장이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시뮬레이션도 78% 붕괴 확률을 보여줬으니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초기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뭡니까? 운용입니다. 한국은 기체로 싸우지 않았어요. 시스템으로 싸웠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공군의 5단계 교리였어요. 한국은 2년간 주 5회 훈련했습니다. 총 312번 J-20대응 시나리오를 연습했어요. 312번이요? 네, 312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어요. J-20 200대 침투 시나리오. 2시간 만에 177대 격추, 23대 퇴각. 한국 손실 19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토 대표가 물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측면 공격, 다층 방어망, 45분 재출격, 통신 두절 대응. 모든 걸 준비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합동훈련 영상이 재생됐어요. KF-21이 F-35 시뮬레이터를 격추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한 달 전 국제훈련입니다. 전 세계가 봤어요. 한국이 시스템으로 이긴다는 걸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결론이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의 J-20 200대 협박은 허상입니다. 한국은 준비됐어요. 숫자는 공포를 만들지만 준비는 승리를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 후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헌터 박사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변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변했습니다. 30년 만에요. 뭐가 당신을 변하게 했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30년간 기계만 봤어요. 한국에서 사람을 봤죠. 새벽 3시에 폭우 속에서 이륙하는 조종사들, 45분 만에 기체를 정비하는 정비사들. 그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에서 받은 KF-21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압니다. 이 기체가 강한 이유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걸요. 그걸 조종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중령이었어요. 박사님, 발표 잘 되셨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충격적이었다고들 하더군요. 김중령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30년 경력 분석가가 자기 이론을 뒤집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진실을 봤으니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 서울의 하늘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누군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나토가 요청했습니다. 한국식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해달라고요. 유럽 공군들이 배우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30년간 저는 서양 전술을 동양에 가르쳤어요. 이제는 반대였죠. 한국이 세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났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조용히 발표를 철회했어요. J-20 200대 발언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침묵. 그게 가장 정확한 패배의 인정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숫자가 아니다. 준비한 자가 하늘을 가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하늘을 소유하고 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KF-21 모형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보여줘서요. 서울의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배운 것들이요. 숫자보다 사람이, 스펙보다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J-20 200대의 협박은 끝났습니다. 세계가 이제 압니다. 한국은 준비됐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이긴다는 것을요.